왜 인간관계에 관찰이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체로 그러시군요. 하하 라는 식으로 어색하게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물론 그다지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취미가 아니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일은 알고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제 취미는 다른 사람을 구경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사람의 심리나 행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관찰했기 때문에 이제는 빠르면 몇 초 만에, 늦어도 대화를 몇 마디 나누어 보면 상대방의 경향을 대강 파악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주제로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고 기업과 학교 등에서 강연과 세미나도 열고 있습니다. 또 체형과 행동의 교정을 통해 성격을 바로잡는 일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활동들 모두 인간 관찰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관찰만큼 우리와 밀접하면서도 심오하고 즐거운 것이 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한다고 하면 거리를 지나는 사람을 구경하거나 카페 같은 곳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 흥미로운 일이 없나 관심을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할 인간 관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흥미로운 점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렇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 같은 식으로 그 사람의 심층적인 심리까지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생년월일이나 혈액형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특별한 도구나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장,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 그 사람의 자세, 동작, 목소리의 크기, 화제, 말투 등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짧은 순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찰하고 싶은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설령 오늘 처음 본 사람일지라도 몇 분 만에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대방이 선택하는 좌석의 위치나 메모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통해 다양한 특징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특수한 능력처럼 들리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심리학과 성격 분석 이론에 기초하고 있기에 정확성과 유효성도 뛰어나죠. 즉, 구체적이면서도 매우 간단합니다. 누구나 몇 번 따라해보면 금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인간 관찰 방법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타인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한다고 어떻게 고민이 사라져? 이런 의문이 드시겠지만 이유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성격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쓸데없이 짜증을 내지 않게 되고 새로운 곳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며 전반적인 인간관계가 원활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성격이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고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강도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일이 줄어들고 무엇이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직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점차 사라져서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업무 성과가 좋아져서 그만큼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 뿐이지만 깊이 파고들면 엄청난 기술이죠. 이 책을 읽고 나면 다른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장점을 파악해 이를 실생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갖가지 불안한 일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런 와중에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잘 어울려 지내며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사는 데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의 성격이 한눈에 보인다. 자, 이제 인간 관찰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관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저런 점이 별로더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찾거나 평범한 일상에서 별난 사람을 발견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인간 관찰이 지닌 한 측면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좀 더 깊이 관찰하다 보면 실생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기껏 내가 무엇 해주었더니만 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난다고 저를 찾아오신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뭘 했다고 자꾸 저렇게 생색내는 거야. 그럼 나는 뭐 가만히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저 짜증을 내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해 봐야 합니다. 대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 해줬더니만 이라는 말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주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러한 욕구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나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도발적인 말투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잘 관찰하다 보면 이런 점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하게 되면 배우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좀 더 의지하고 배우자가 자신에게 해준 일과 노력한 시간에 대해 고마워 라는 말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한 것만으로도 부부관계가 개선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 관찰의 첫 번째 효과로 다른 사람의 성격을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격은 고칠 수 없다고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장점으로 보였던 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단점으로 부각되기 쉽습니다. 즉, 나쁜 면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현재 그 사람에게 뭔가 결핍된 부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심신미약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온화하고 상냥하다는 건 멍할 때가 많고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순진하고 귀엽다는 건 철이 없다는 거고, 나를 잘 이끌어준다는 건 뭐든지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가정에 소홀하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잘 논다는 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무슨 일이든 다 허락해준다는 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양쪽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 결핍은 사실 자신의 매우 사소한 행동이나 가까운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좌우되는 측면이 큽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평생 자신의 나쁜 면만 드러내지는 않으며,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면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두드러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타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당연히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고, 상황에 따라 때로는 좋은 면이, 때로는 나쁜 면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 관찰 방법을 이용해 상대방을 살피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상대방의 좋은 면이 드러날지,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짜증을 부리지 않게 된다. 인간 관찰의 수준을 높이면 뭐가 달라질까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짜증을 내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게 말이 돼? 라는 식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던 일도 어머, 저런 귀여운 짓도 하네 라는 식으로 부처와 같은 온화한 표정으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인간의 행동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만의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및 행동 원리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무슨 일이든 미루고 미루다 막판에 허겁지겁 하는 사람, 집안에 텔레비전이나 리모컨이나 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성과만 가로채 가는 사람, 자신이 한 말을 금세 뒤집는 사람 등 세상에는 다양한 행동 양식과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자신과 비슷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만 자신의 행동과 다르면 어째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쌓이다 보면 내 자식이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우리 남편은 아무리 말해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상사 때문에 짜증이 나. 같은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제 강좌의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오늘도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고 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러한 행동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일례로
어느 수업에서 수강생들에게 자유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요? 수강생들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질서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곁에 있을 수 있는 것, 금전적 제약 없이 해보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얽매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선택지가 있는 것, 적이 없는 것,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처럼 사람마다 자유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행복이나 미움에 대한 정의도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가족 내에서도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 사람이 원래 지니고 있던 행동이 그 원리의 차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행동의 원리는 컴퓨터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일종의 운영체제에 해당합니다. 운영체제가 깔려있지 않은 프리도스 제품이 아닌 이상 컴퓨터에는 맥이나 윈도우,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처폰 이용자가 쿠키런 같은 게임을 즐기지 못한다거나 환승 안내 앱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피처폰에는 스마트폰 앱을 깔 수 없다라고 인식하고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일한 앱을 깔 수도 있지만 애초에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행동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저 사람은 나와 행동 원리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며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억지로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은 자신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도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상대방의 행동에 좀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화를 내거나 서로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어 사소한 불만이 생기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인간 관찰의 수준을 높이면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는 대사가 등장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과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쉬운 예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된 각종 성격 진단 테스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수강생분들에게 이런 테스트를 시켜볼 때가 있는데 자신이 직접 작성한 테스트 결과와 다른 사람이 해준 테스트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돼. 넌 절대 이런 성격이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테스트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는 인간의 믿음이나 바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 배경이나 경험 등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해 라는 자신만의 이상이나 미학, 신념 등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바람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전 털털한 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을 지닌 여성도 있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꽤나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는 남성도 있습니다. 또 전 다른 사람을 보조하는 일에 서툴러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바라는 모습과 자신의 실제 모습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늘 동일한 패턴의 고민에 빠지거나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고 사소한 일로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감정이 동요되는 순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 뭐야? 좀 이상해 라고 느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순간에 느낀 이상하다라는 감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 어째서 상대방이 이상하다, 잘못되었다고 느꼈을까요? 예를 들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자신에게 신뢰되는 말을 해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 등이 있겠는데 사실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이래야 한다와 같은 정의가 강하게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질서나 조화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자신에게 신뢰되는 말을 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좀 더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녔을 가능성이 크며 상대방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 것에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의 균형을 늘 중시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솟구친 분노나 불안감, 슬픔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성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일이 좀처럼 없으며 자신이 느끼는 공포나 불안을 마주하기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관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심리적 기제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해서는 안 돼라거나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혹은 난 유능해져야만 해, 나는 특별해야만 해 라는 생각에서 보이는 자신의 행동 원리를 차츰 파악하다 보면 무엇이 충족되어야만 행복감으로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잘 관찰해 나가다 보면 자기 취급 설명서가 생기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처럼 자신을 잘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점차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나는 그냥 나인 채로 있어도 좋아 라는 마음이 들고 그만큼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인간 관찰이 지닌 최고의 장점은 이와 같이 자신을 잘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